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움의 박종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법률사무소 해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일 수도 있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누수 사건이 보통은 이제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소액 사건 재판부 중에서도 그 누수 사건을 좀 많이 다루는 재판부가 분명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누수 사건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누수 사건에 대한 법리에 있어서는 우리 판사님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많이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수행을 하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좀 그게 아닌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건 초기에 이제 상담을 드렸던 내용하고 실제로 판결이 나오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어떨 때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우리 쪽에서 어떤 좀 잘못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과도하게 청구하는 부분이 있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이런 판결을 판사님께서 내리셨지? 이런 의문이 좀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움에서 진행했던 누수 사건의 재판부를 다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재판부하고 담당 판사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다 확인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좀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재판부와 판사님별로 판결하는 성향이 좀 존재하는구나, 그거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앞으로 업무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누수 사건만을 수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좀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뭐 법무법인에 재직을 하거나 그럴 때는 되게 이제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뭐 형사 사건도 하고 이혼 사건도 하고,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한 예상하는 어떤 결과치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거하고 좀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판사님께서 그냥 이렇게 판단하셨구나, 원래 이런 사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그동안 알고 있었던 뭐 주변에 다른 동료 변호사한테 들었던 얘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구나, 뭐 이러고 말았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여러 사건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건들이 같아야지만 이게 비교가 될 건데, 사건들이 다 다르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움을 이제 운영하고 저희가 누수 사건만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이제 판사님들의 성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뭐 감가라든지 책임 제한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떤 인테리어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 비용을 산정을 하는데, 이게 뭐 새 건물이면은 아무런 다툼이 없을 텐데 뭐 10년, 20년이 된 아파트인데 이걸 이제 다시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할 때 감가를 반영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판례를 이제 찾아보면요, 감가를 적용을 하는 판례들이 있고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누수 사건에 있어서 인테리어 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감가를 적용해야 된다, 무조건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도 우리 법원과 재판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상황과 전체적인 사건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서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사건을 수행했던 판사님들을 좀 보니까 어떤 특정 판사님께서는 계속 감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판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수로 인해서 인테리어가 훼손된 걸 보수한다 하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특별히 뭐 감가를 적용할 사건이 아니다 해서 감가를 배척하는 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판사님은 계속 이제 적용하시고 어떤 판사님은 이제 배척을 하시는 일정한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은 이제 책임 제한이거든요. 책임 제한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판사님이 딱 봤을 때 그냥 뭐 알겠어, 원고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고, 그런데 원고의 손해가 이렇게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보니까 말이야, 전반적으로 이게 다 100을 피고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약간 좀 공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서 피고에 대한 책임 제한은 뭐 80%로 하겠다, 뭐 90%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원고의 손해를 조금 일부분 감축을 시켜서 판결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도 감가하고 거의 좀 비슷한 경향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특정 이제 재판부와 판사님께서는 책임 제한을 이제 한 번씩 거시는 거예요. 이 판사님은 계속 좀 책임 제한을 거시네. 어떤 다른 판사님께서는 책임 제한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이건 뭐 피고 쪽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 거잖아. 이건 당연히 고쳐야지. 책임 제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책임 제한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사건들을 다 분석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사건이 끝나면은 후 처리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다 뒤져가지고 해당 사건을 진행했던 법원, 뭐 인천지방법원이면 인천지방법원의 민사 소액 몇 단독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때 이제 판결했던 판사님의 성함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목록을 쫙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의 성향이 좀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판사님의 개인의 성향도 있지만 재판부의 성향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들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내년 25년 2월 달이 되면은 보통 인사이동이 좀 있거든요. 재판부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판사님께서 계속 같은 재판부에서 업무를 쭉 수행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판사님이 새로운 재판부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그 재판부는 있고 새로운 판사님이 오시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새로운 판사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재판부에서 그동안 누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선례들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본인이 새로운 재판부에 들어왔고 이 사건은 이제 누수 사건을 좀 많이 담당하는 재판부네 해서 이제 사건이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기존의 그 재판부가 담당했던 사건들의 선례, 판결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전에 여기 계셨던 판사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좀 많이 하셨구나 참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재판부의 성향이 판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법원에서 누수 사건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재판부에다 좀 몰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재판부에서 누수 사건이 많이 수행되고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저도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은 여기 아까 그 뭐 판사님 우리 다른 사건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도 진행하고 있네. 이제 계속 같은 판사님을 보면서 저도 업무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판사님들도 저를 아시죠? 박정호 변호사님 누수 사건 많이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박 변호사님 뭐 재판부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다음 기일 진행할 때는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결국 이제 어떤 특정한 재판부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에 다다랐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업무에 좀 활용을 할 거냐면요. 이제 우리가 소장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 이 사건들이 이제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가 어디로 배당이 됐는지 알 수 있죠. 인천지방법원 어디 재판부 이렇게 딱 배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놨던 곳을 딱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감가 책임 제한을 하는 재판부인 것 같다.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감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책임 제한에 대한 부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게 좀 굉장히 좀 고민이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고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이 업무를 할 때 먼저 감가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주장을 할까? 책임 제한에 대해서 방어하는 주장을 할까?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힌트를 주는 게 아닐까. 원고가 감가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감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얘기를 안 했으면은 상대방이 감가라든지 책임 제한 주장을 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냥 저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괜히 우리가 먼저 감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한테 힌트를 주고 상대방이 뭐 감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감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괜히 그 얘기를 했다가 감가를 안 될 수 있는 사건을 감가를 맞게 되는 결과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 성향을 쫙 분석을 해고 나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없어지는 거죠. 특정 재판부에서는 감가라든지 책임 제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재판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를 하면 안 된다. 책임 제한을 하면 안 된다.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재판부에서는 특별히 감가라든지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재판부다라고 하면
하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피고 입장이 돼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피고 입장이 돼서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 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재판부이다, 고민을 하는 재판부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감가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책임 제한도 주장을 해서 판사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감가를 주장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재판부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한번 좀 더 얘기를 한번 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미리 하는 거죠. 재판부 성향과 판사의 성향이 이분은 좀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좀 이해를 하고 당사자한테도 미리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도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납득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생길 거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분명히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업무를 하면서 이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업무를 또 수행을 할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해움에서 이제 누수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전문성을 갖고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은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업무 능력을 좀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누수 사건이라는 하나의 어떤 소송 유형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도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또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누수 사건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곁다리로 누수 사건을 하는 뭐 다른 법률사무소에 비하면은 그런 사무소에서는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 경험에서의 차이가 월등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 해움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